증거법은 첫날 이렇게 교과서 순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죠. 증거법 총론에 제1챕터가 있고 증거법 제2챕터는 교과서에 증명의 대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과 법규와 이제 경험칙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은 또 지웠지만 아까 우리가 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면 된다고 첫날에 이야기했죠. 재판의 구조를.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 기본 그림을 항상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이 소전제로 법규에 이제 적용이 있게 되죠. 해석 적용에 의한. 그래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고 판결 절차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것에서 나아가서 강제 집행은 그 권리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 대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도망가 있는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은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근데 그것을 이제 간이하게 우리가 사전에 해놓는 게 집행증서라는 개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확정될 것은 사실이고 이 사실의 대전제로 쓰이는 법규와 심증의 형성에 있어서 또 대전제가 되는 경험칙 등은 법원의 직책이다 책무이니까 증명의 대상에서 탈락을 하죠. 그래서 이것만이 증명의 대상으로 오는데 이 증명의 대상으로 와서 이제 그 다음 챕터에 불요증, 요거는 사실이라는 그것만 갖고 와서 불요증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과서 챕터에 3챕터로 가면 이제 증명의 대상, 증명 사항 중에 법규랑 경험칙은 대전제로 쓰이긴 해서 일단은 검토해 봤더니 증명의 대상에서 제거시켜버리고 사실만 갖고 왔는데 그 사실에서 이제 또 앞에다 불요증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뭐를 탈락시켜요? 자백과 현저한 사실을 탈락시키죠.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다만 자백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취지는 틀려요. 자백된 사실은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 탐지주의적인 절차가 센 행정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이 자백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불요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현저한 사실은 꼭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현저한 사실은 어떤 직권 탐지주의, 변론주의와 대칭되는 직권 탐지주의적인 절차에서도 역시나 불요증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백된 사실이 불요증인 것은 변론주의에 바탕을 두니까 변론주의와 대칭된 직권 탐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절차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거기서도 자백이 구속력이 이제 있어서 이제 불요증으로 되느냐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반면 현저한 사실 자체는 그게 변론주의적인 작동 절차이든 직권 탐지주의가 작동하는 절차이든 상관없이 불요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요증 사실에 대한 챕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백, 그다음에 현저한 사실, 자백 간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탈락시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면 이제 증거조사 방법이 인적인 증거와 물적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증거조사한 결과에서 심증 형성하는 것에 작동하는 원리인 자유심증주의가 한 챕터 있고, 그 다음에 심증 형성하는데 진위불명으로서 도저히 이 판단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위불명에서 판결을 해주기 위한 테크닉으로 등장하는 것이 증명책임 분배에 따라서 증명책임 지는 자한테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불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분배에 의한 테크닉으로서의 증명책임이 한 챕터 있죠. 그렇게 증거법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증거법에서 자주 묻는 문제는 지금 조금씩 벌써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으로서 서증의 진정 성립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묻는 게 사문서의 경우에 처분문서라면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면 이제
실질적 증거력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심증에서 심증 형성은 법관의 자유심증 맡겨져 있다. 논리칙 경험칙의 바탕을 둔 상태에서 법관에게 자유심증으로 맡겨져 있다라고 해서 이 심증은 어떤 정도로 형성이 돼야 돼요? 고도의 개연성 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이 퍼센트로 보면 막 90중 99, 10중 89, 막 90% 이런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고도의 라는 말을 붙이는 의미가 앞에 있고 해서 개연성이에요. 그래서 그 고도를 낮춰서 심증 형성을 조금 농도를 낮추면 개연성 정도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주면 환경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 같은 심증의 형성에서 그 심증도를 좀 낮춰주면 어떤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이런 논리가 개연성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심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자유심증과 관련해서 하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연습 문제는 뭐예요?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형사소송은 위법 수집한 것에 대한 증거 방법으로서 쓰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반해서 민사사건은 형사소송보다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보면 타인 사이의 녹음은 뭐 위법하고 증거를 쓸 수 없게 했는데, 만약 자기네끼리 당사자 한 명 껴있는 녹음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되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형사사건에서도 뭐 이렇게 녹음 뜬 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한테 안 알려주고 완벽하게 도청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불법인데, 이렇게 본인한테 캐치 못하게 하고 녹음 뜬 것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로 썼을 때는 약간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이어붙여서 조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 말한 것을 딱 그 부분만 떼면 이렇게 말이 흐름이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은 B를 말하려고 하는데 거기만 딱 떼면 A처럼 말한 것처럼도 되는 뭐 그런 경우 등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본인한테 안 알려주고 이게 탁채집된 이런 상황이 증거로 쓰임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할 건가는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민사사건에서는 비교적 위법한 수집의 증거라도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녹음 테이프가 무단히 녹음됐을 때를 자주 예로 묻는데, 현재 판례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무단으로 녹음했던 그렇지 않던 그 녹음 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은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가 판례의 입장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위법 수집된 증거가 문제가 되는데, 녹음 테이프가 무단 녹음됐을 때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방법은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가 일단 현재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지금 뭐 위법 수집증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심증이라는 것은 이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의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증거력 문제에 있어서 다른 증거조사 방법에서는 이런 자유심증의 심증, 그 다음에 증거법 총론에서 증거 방법, 증거 능력, 뭐 증거력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해당 증거조사에서는 증거력 얘기를 더 하지 않는데, 왜 서증에서만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방법, 증거 능력, 증거력 이런 건 총론에서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런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증거는 그러니까 뭐야? 증거조사한 결과를, 예컨대 증인신문한 결과인 증언, 그걸 갖고 법관이 믿느냐 마느냐, 어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로 써서 그 사실이 있다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 해당 증인신문 그 부분 가서는 증거력 얘기는 총론적에서 나왔던 얘기 말고는 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서증에는 왜 증거력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으면서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막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해봤냐 이거죠. 더더욱 형식적 증거력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가 진정성립 갖고 문제를 내고, 또 좀 아까처럼 형식적 증거력이 있으면 처분문서 등에 대한
처분 문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적 증거력도 있다. 분명히 뭔가 증거력 갖고 여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딴 데는 없어요. 총론에서 했던 말 이해는 더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증인의 경우는 증인신문할 때 처음에 인정신문이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에서 이제 뭔가 증언이라는 건 목격한 사실을 보고해요. 감정과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는 뭐예요? 감정인은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판단을 보고하는 자예요. 판단을. 근데 증인은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신문은 둘 다 사실을 보고하는데 당사자이냐 제3자이냐 차이가 당사자가 하필이면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쓰일 때 당사자 신문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3자일 때는 증인신문 한다는데 둘 다 그거는 목격한 것을 보고하는 이런 개념인데 반해서 이 증인에 대해서 감정인은 판단을 보고하는 거다. 이제 그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증인신문, 뭐 감정인 이런 데서는 그 증거력 얘기가 더는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느냐? 그 증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어서 그게 그 지금 눈으로 보는 와중에 이 사람 입에서 하는 거만 맞으면 그 사람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서증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 해서 작성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작성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차이 알겠어요, 지금? 증인의 경우는 법정에 불러놓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말이잖아요. 근데 문서는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썼는지 누가 거기다가 대신 썼는지 그게 형식적 증거력이에요. 진정성립이. 그러니까 서증에는 그게 한번 있는 거예요. 어디 교과서도 그렇게 말 안 해주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거기서 하는데 딴 데는 그러니까 증거력 얘기가 없어요. 다른 증거조사에서는 그냥 뭐로 끝나면 돼요? 증거력이 그런 개념이다. 그 증거력은 법관이 자유심증을 한다. 근데 서증만은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문서와 그럼 공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 막 추정 규정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럼 사문서가 뭐냐, 공문서가 뭐냐. 그 문서의 종류가 또 그 앞에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 문서의 경우는 뭐 형식적 증거력이 있으니까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고 문서랑 처분 문서라는 그건 또 항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뭐가 하나 자질구레하게 교과서에 또 지식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데서는 증거력이 뭐 더 부각돼서 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왜 그러냐를 생각해 봤더니 이제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해되겠죠. 증인은 형식적 증거력이라는 걸 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말이냐 아니냐 뭐 그 말 더 따져볼 필요 없는데 이 서증에서는 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이 어떤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작성했는지가 한번 따져놔야죠. 그 다음에 실질적 증거력이 우리가 일반 다른 증거에서 말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영역인 거예요. 그 형식적 증거력 여기서는. 그러니까 진정성립이 통과해야 이제 그걸 믿을까 말까 이제 이 사실에 그 사실 인정에 쓰일까 말까의 그 실질적 증거력이 일반적인 이제 자유심증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딴 데서는 굳이 자유심증이라는 총칙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는 뚜렷하게 더 구체화돼서 얘기하지 않는 그 부분 얘기는 여기서 형식적 증거력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예컨대 처분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법관이 그 사실 인정의 기초로 실질적으로 증거력을 주는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추가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조금씩 얘기했던 것 중에 맞아 안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자백, 율법 수집 증거가 6-1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백의 철회에 있어서는 첫날 한번 얘기했듯이 객관식에서 이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행한 경우에 철회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하나가 오화가 아니라 엔드로 연결돼야 된다. 그것만 자꾸 조심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증거조사 절차에 관해서 각종 증거조사 절차의 방법인데 우리가 서증조사에 있어서 보통은 갖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이제 실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문서를 증거로 쓰고 싶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증거로 쓰기 위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제3자 내지는 상대방 수중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로 쓰고자 할 때 문서 제출 명령.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이 중요하죠.
문서 제출 의무는 그 조문에 보면 뭐 어떤 문서이냐, 인용 문서, 뭐 법률 관계 문서, 뭐 이익 관계가 있는 문서 등등 몇 가지 이렇게 문서 제출 명령이 대상이 있는데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제출 명령에 특별히 거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어떤 형사 소추될 내용 등이 담겨 있을 때는 거절할 수는 있지만 문서 제출 명령이 대상이 되게끔 2002년도에 널리 문서 제출 명령이 대상이 되게끔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6-3이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사례를 설정했네요. 그 다음에 6-4는 증거 보존 당사자 신문을 묶어놨는데 증거 보존은 내가 증거 보존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시적인 기능,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서 뭔가 개시적인 역할을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증거 보존 절차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당사자 신문은 아까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목격한 사실을 보고하는데 당사자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게 해서 당사자가 그냥 변론으로서 펼치는 주장은 소송자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증인신문처럼 당사자 신문의 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이제 증거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판자료, 소송자료를 그냥 한꺼번에 써도 되지만 조금 엄격하게 한다면 재판자료를 더 넓은 개념으로 쓰고 그 속에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있어요. 소송자료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고 증거자료는 증거조사한 결과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론주의의 주장 책임에서 자주 쓰이는 거 아까 뭐 하나 이야기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하다 뭐 차용증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런 소멸시효 자체의 항변을 하지 않았을 때 소송자료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증거자료로는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변론주의 위배된다 할 때 증거자료, 소송자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냥 막 펼치는 주장은 소송자료로서 펼치는 거고 해피려면 당사자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증거조사로 쓰이는 것은 사실은 경험은 뭐 목격한 이런 것 등은 본인이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본인을 그럼 와서 그것을 증거조사를 하랬더니 자기 불리한 얘기를 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말로. 그래서 당사자 본인 신문은 종전에는 후차적으로 쓰도록 했었어요.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쓰도록 했어요. 그런 자기 부재의 거부의 특권 같은 게 헌법적 권리인데 자기가 불리한 얘기도 잘못하다가 이 증거조사의 대상으로서 말하게 시키는 꼴이 되니까. 그런데 2002년도 민사법 개정 시에 그 조문을 삭제했어요. 보충적 조문을, 보충성의 조문을, 그 규정을 빼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동등하게 쓸 수는 있다. 그래서 내가 첫날 조문 배치에 대해서 말했던 게 그 이야기예요. 조문 배치가 증거조사에 맞게 배치됐던 것을 조금 그 보충성을 폐지했다면 나처럼 생각하는 거라면 그냥 인적인 증거 속에 같이 이렇게 해야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이랄까 가지런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아까 증거력의 자유평가인데 실제 사례 문제적으로 하나 쟁점이 된 것은 증명방해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인데 증명방해 행위가 있으면 증명책임, 입증책임을 아예 전환시킬 거냐 또는 어떤 법정 증거적으로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할 수 있게끔 쓸 거냐 뭐 이런 취급도 가능한데 효과로서 그 취급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지금 말한 취급으로 하는 건 아니고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 내에서 약간 안 믿어주면 안 믿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심증의 영역이지 증명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어떤 법정 증거로서 딱 그자한테 불리하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입증된 것처럼 증명방해 행위를 했다면 그 필요한 사실을 입증된 것처럼 한다든지 하지는 않고 있고 자유심증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6-6은 증명책임의 분배와 수정 완화는 어떤 환경소송이나 제조물 책임 소송 등에 있어서 종래의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사람이 원고가 돼서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위법성, 인과관계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고의과실 다 피해자인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과실, 그다음에 인과관계 이런 입증이 현대형 소송이라는 데서 쉽지 않고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돼서 상대방의 영역에서 잔뜩 있고 자기는 하등 그것을 증명하기에 영역적으로 상황적으로 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의 현대형 소송에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에서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수정하고 하려는 뭐 이런 논리 등이 여러 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예를 들어 심증이 형성돼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할 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이게 이제 증명됐다는데 그 고도자를 빼고 개연성만으로 어떤 증명됐다고 본다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는 거고 해서 그런 이론 등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뭐 이건 이론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는 당장 뭐 실무에서는 쓰이지는 않고 부정되죠. 그냥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론적으로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따른 실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분배의 수정, 완화 이런 시각에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증거법에 관한 이야기고요. 저번 때 얘기했듯이 증거법은 규칙을 잘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조문을 잘 이용하는 거가 뭐 중요하고 뭐 관건이고 한데 시험 보다 보면 여러분 조문을 갖다가 그냥 안 찾아보고 그냥 암기해서 쓰고 조문 찾겠다는 게 시간적으로 뭐 찾을 시간도 없는지 몰라도 그냥 기억으로 조문 쓰고 막 이러는데 정확하게 기억으로 쓸 수 있는 조문 정도라면 뭐 굳이 뭐 쓰면 되는데 그래도 막 조문을 제대로 적시해야 될 부분에서 안 하면 조금 그 답안이 부실해지니까 조문을 잘 활용하세요. 그 대신 이제 내가 지금 조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보던 조문과 지금 내가 조문에 이렇게 흐름이 어디에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법전에 이렇게 조문 배치가 지금 본인들이 그냥 만연히 보던 거와 내가 한번 지금 얘기해 줘서 찾는 거. 그러니까 찾되 증거조사는 더더욱 어디까지 확실히 해라? 규칙 가면 너무 풍부해요. 규칙의 내용만 그대로 써줘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택형에서는 그걸 볼 수 없이 이해해야 되는데 또 해필이면 또 선택형은 그 규칙적인 내용도 원래는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규칙적인 그것에 대해서. 규정이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 항상 겁내하는 게 어떤 다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지문이 꼭 100% 맞냐 틀리냐에서 조금 그러니까 도피해서 판례 문구 그대로 낸다든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판례 문구 그대로 내고 그다음에 조문이 그러니까 조문 문구 그대로 내면 편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풀어 썼다가 괜히 걸려들어서 논란이 있기보다는 조문이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조문에 있더라고요. 예컨대 유도신문 같은 거는 주신문에서는 안 되지만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돼요. 반대신문에서는 그 조문 규칙에 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선택형 지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증거법에서 예컨대 뭐 감정증인은 증거조사 방법서 증인으로 하느냐, 이제 감정인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감정증인은 계속 물어보는데 증인 신문의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감정증인은 그 뒷말이 포인트고 앞에는 이제 부가어니까 감정 증인했을 때 증인이 더 이제 기본적인 그 의미니까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다. 이런 거는 즉 감정 증인은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다. 이런 거는 민사법 조문에 그대로 있는 걸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예컨대 법정 대리인은 증인신문으로 하느냐 당사자 본인신문으로 하느냐 해서 당사자 본인신문으로 한다라고 조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의 어떤 그 비교에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조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여튼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당사자 신문의 보충성도 조문에 있던 거 폐지했는데 과거 조문을 문장으로 내버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조사에 있어서 계속 그 선택형 지문으로 조문, 규칙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조문의 내용이
자주 쓰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